열폼이 쉬워지는 그날이 왔다. 봄플렉스 샤이닉 매직 시컬입니다. 클리닉일까 매직일까 헷갈리는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 고객님, 오늘 모델분께서는 1년 전에 매직을 하셨습니다. 1년 전에 매직을 하셨고 항상 매직 웨이브, 매직 에스컬 또는 매직 시컬을 지금 제가 20년째 해드리고 계십니다. 샤이니 펌제고요. 오늘도 곱슬머리는 변함없이 샤이니 펌제와 건강모를 믹스해서 도포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봄플렉스 제품을 사용하면서 작업이 많이 수월해졌다. 걱정이 없어졌다. 전처리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고 펌제를 도포함에 있어서 경계 부분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이렇다 보니 작업하는 게 굉장히 많이 편해졌습니다.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제가 커트하는 동안 모발이 건조가 너무 많이 돼서 제가 살짝 수분을 보충했습니다. 이제 펌제 도포 시작합니다. 자, 1년 정도 됐습니다. 매직 하신지. 경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작업하지 않고 편안하게 곱슬 있는 부분, 또 경계를 넘어가도 됩니다. 신경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인 거죠. 곱슬이 심하시면 곱슬 부분도 신생모 부분도 잘 잡아야 되고 또 끝에 전에 매직했던 기연모 부분이 머리가 손상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걱정 때문에 중간에 경계에 항상 무너지면 그 다음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전처리도 많이 깔고 약도 좀 조심스럽게 바르고 그런 걱정이 사라진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펌제를 바르는 때는. 그리고 고객님이 원체 머리를 많이 묶고 계시는 편이다 보니까 뒤에는 어때요? 지금 웨이브가 아주 아름다운 S컬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물론 건조 후에는 부풀어 오르겠죠. 이렇게 머리를 묶고 지내시는 분들은 특징이 후두부 쪽은 곱슬이 제일 많고 페이스 라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이 묶고 있다 보니까 묶으면서 머리가 당겨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변형이 그쪽도 와서 사이드, 특히 페이스 라인 부분 쪽은 곱슬이 좀 풀어져 있는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후두부 쪽에 비해서 페이스 라인은 한 50-60% 정도만 곱슬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모발 자체가 원체 건강하고 두꺼운 분이라 머릿결이 상할 염려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 마음이 많이 편한 거죠. 그렇죠. 우리 원장님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나를 믿고 찾아오시는 고객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찾아주셨을 때 다른 곳보다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더
예쁘게 해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은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봐도 자 사이드 쪽을 잠깐 볼까요? 사이드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됐나요? 뭐 풀어짐이 살짝 보이고요. 후드부 쪽이 지금 웨이브가 굉장히 많죠. 아직 후드부 쪽은 환원제가 모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웨이브 컬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 느낍니다. 보통 여기서 우리 원장님들, 선생님들은 롤러볼을 돌리시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열을 좀 주는 방식을 선택을 하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습식 매직 연화를 보고 있는 거죠. 실패 없는, 그리고 실패 없는 우리가 연화를 보려면 항상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프레스 하시는 거를 이제 보고 계신데, 거의 프레스를 뭐 많이 하지 않아도 프레스 후에 빗질 가는 꼬리빗으로 빗질했을 때 풀어짐이 벌써 그냥 보이고 있어요. 제가 프레스 한 부분은 다 펴졌는데 프레스 안 한 부분은 아직 곱슬이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 연화가 쉬워지는 거죠. 쉬워지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다라는 건 곱슬머리 매직에 있어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입니다. 마음 아플 때가 있죠. 4시간, 5시간 너무 심해서 4시간, 5시간 작업을 했는데 중화 후에 세척하고 나와서 머리 건조하는데 곱슬기가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 많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연화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연화를 잘못했나 아니면 프레스를 좀 잘못했나 하는 고민이 두려움이 항상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습식 매직 연화를 보면 그런 걱정은 많이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프레스를 대충 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서 연화를 확실히 보면 여기서 연화를 보는 개념인 거죠. 연화를 보고 있는데 불구하고 매직기로 다시 평판으로 쓰다 보니까 곱슬이 세척 후에도 건조됐을 때 많이 곱슬이 일어나는데 그 경향을 예전보다 한 50%는 곱슬이 이미 건조 후에도 사라짐을 나중에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습식 매직 연화입니다. 열을 우리가 전에는 간접열, 롤러볼을 이용한 간접열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직접 열을 주는 방식을 택해서 환원제가 모발 속으로 스피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또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집에 미용실에 습식 매직기가 없다. 일반 평판 매직기로 하면 안 될까?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습식 전용 매직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습식 매직기가 없다. 하나 장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떤 걸 추천하냐고요? 제가 여러 가지의 매직기를 사용해 봤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가장 가볍고 열 폭발, 수분 폭발도 일어나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생산이 지금 되고 있는 중이고요. 시간이 조금 더
한 보름에서 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냥 열차 롤러볼 돌리고 우리가 그냥 앉아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시간은 좀 사라진 거죠. 그리고 단점은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 손님과 함께 옆에서 내가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단점이 있는 거죠. 장점은 곱슬이 안 풀어질 염려는 별로 없다. 그리고 시간이 단축이 된다. 이 시간 단축이 된다. 고객님도 작업을 하는 우리도 행복하죠. 제가 실력이 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고객님을 제가 매직과 밑에 C컬이 됐건 아니면 S컬이 됐건 두 가지를 동시에 작업을 하다 보면 보통적으로 제가 5시간? 너무 많이 걸렸나요? 그전엔 연화 보고 매직하고 다시 말고 중화하고 컨주하면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약을 강하게 쓰면 물론 연화 타임도 줄이고 좋겠지만 약을 강하게 쓰면 다음번에 오셨을 때 너무 작업하기가 시술하기가 힘들고 모발이 건조해져 있는 걸 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는 약을 좀 더 순하게 쓰는 쪽을 택해서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신생모 곱슬 부분 연화 다 봤고요. 이제 전에 매직했던 기연모 부분에 폼제를 도포합니다. 물론 폼제가 뭐냐고요? SH와 저는 모발에 따라서 뭐 SH와 건강모를 믹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SH와 손상모를 믹스할 수도 있고 모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믹스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선택하시는 거죠. 선생님들이 내가 봤을 때 뭐 건강하다, 모질이 아니면 내가 했을 때 염색도 하고 뭐 그전에 펌도 하고 모발이 손상이 됐다 그렇다라는 건 SH와 손상모를 믹스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선택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꼭 뭐 건강모하고 해야 된다, 손상모하고 해야 된다. 선생님들의 선택을 믿습니다. 존중하고 믿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C컬을 넣어야 될 부분에 지금 열을 줘서 환원제를 다시 밀어놓고 있습니다. 직접 열을 줘서 환원제를 밀어놓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아래쪽을 바르고 뭐 몇 분 봐요, 뭐 어떻게 약을 도포해요, 이런 방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약을 그냥 약하게 좀 쓰셔도 내 생각보다 약을 약하게 쓰시고 바로 열을 줘서 환원제를 밀어 집어넣어서 연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연화가 약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전에는 자연 타임으로 자연 방치로도 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밑에 이렇게 뭐 로트를 말아볼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저는 지금은 SH와 습식 매직기를 이용한 환원을 시키는 연화를 보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 시간 타임이 별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요렇게 다릴 때 어떻게 연화가 된 걸 눈으로 보이냐. 지금 여러 번 다리는 건 다릴 때 머리가 모래알이 반짝 요렇게 윤기가 반짝반짝 나야 되는데 그 느낌이 내가 보는 시선에서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다리고
자, 약액이 아직 침투가 안 됐죠. 겉에 묻어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달여보겠습니다. 좀 전보단 약액이 살짝 들어갔는데 윤기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윤기가 다시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줘서 윤기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면 연화가 끝입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니까 사실 힘은 들긴 하겠네요. 자, 천천히 열을 줘서 환원제를 밀어 넣는 시간입니다. 우리 고객님하고 제가 한 20년 가까이 보다 보니까 작업이 편안하네요. 그때는 대학생이었는데,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땐 대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고등학교를 간대네요. 오랜 세월 찾아주셔서 참 감사하죠. 우리 처음에 고객님을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 탑의 머리가 잔디 인형처럼 기역자를 꺾여서 매직 후유증으로 기역자를 꺾여서 다 끊어진 상태로 한 3, 4cm 자라서 왔던 기억이 나네요. 자, 연화 다 끝났고요. 이제 세척 가서 샴푸 트리트먼트까지 다 하고 세척해서 나왔습니다. 보통 곱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저 같으면 S컬이 됐던 C컬이 됐던 먼저 프레스 매직 작업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아래쪽 컬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곱슬이 많지 않으면, 곱슬이 많지 않고 그냥 뭐 약간 반곱슬 정도다 그러면 밑에 컬 먼저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우리 고객님 보시면 알겠지만 두피 쪽에 곱슬 부분이 백 후두부 쪽에 곱슬 부분이 많이 풀어져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곱슬이 많은 분들은 연화 후 세척해서 나와서 건조하면 곱슬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곱슬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 프레스할 때 압을, 불안감 때문에 압을 엄청 세게 주는 거죠. 곱슬이 안 풀어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프레스 작업하면서 마음이 약간 무거움이 있을 수도 있죠. 걱정이 들어서. 지금 프레스 양이 제가 전에 하던 거에 비해서 확실히 영상으로 보니까 더 두꺼움이 느껴지네요. 곱슬 약간 뭐 휘어지는 곱슬 그러면 좀 더 두껍게 잡을 수도 있겠고요. 아예 진짜 지글지글하게 충모 형태라면 더 슬라이스를 얇게 뜰 수도 있겠죠. 양을 적게. 지금 제가 뜨는 거 보니까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빨라진 것 같습니다. 빨라지고 많이 잡는 것 같네요. 두툼하게. 그죠? 지금 이렇게 보셔도 아까 그 S컬이 치던 부분이 연화 후에 건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부풀어 오르거나 다시 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벌써 이 정도 펴져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거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매직 프레스 하는 거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다 프레스를 저는 160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160으로 끝까지 다 결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컬 많은 방식을 선호합니다.
밑에 컬을 먼저 고르면 예전에 매직했던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큐티클이 일어나고 거칠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프레스 작업을 하지 않고 밑에 컬을 걸면 거친 감이 있고 약간 푸석거림이 눈에 보여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 매직 다 했고 그 다음에 컬 많은데 나와? 이렇게 건조된 머리에 컬을 거시면 안 걸릴 수 있습니다. 매직을 먼저 했습니다. 프레스를. 그랬다라는 건 수분력을 보충을 해주고 와인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선택이죠. 저는 액상 타입의 케라틴, 양모 케라틴을 주로 쓰는 편이고요. 선생님들이 PPT가 있다면 뭐 이렇게 열보제용 PPT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없다. 그럼 뭐 이제 기존의 미용실에서 쓰시던 제품들이 있죠. 자, 도포를 하되 딱 내가 한 바퀴 반 와인딩 할 부분까지만 도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 컬이 안 나올까봐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에 좀 많이 좀 센치를 한 20cm 가까이 진짜 와인딩을 해놓고 두 바퀴 와인딩 될 만큼의 보습을 줘놓고 수분력을 줘놓고 와인딩을 두 바퀴 하면 두 바퀴 그대로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내가 와인딩 할 제가 딱 지금 보세요. 딱 엄지손가락으로 그 안에까지 안 닿게 딱 벌써 손으로 그 안에까지 닿지 않게끔 와인딩 할 부분만 뿌리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걱정돼서 많이 분무를 하고 와인딩을 많이 해서 안 나올까봐 결과치가 이쁘지 않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왜 내가 이런 현상이 됐을까? 결론은 수분력이 좀 속 많이 도포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거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바퀴 마를 거야? 그러면 그 한 바퀴 발을 그 정도만. 한 바퀴 반 와인딩 할 거야? 그러면 그 정도 대충 전문가시니까 그 정도 길이가 어느 정도다라는 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딱 뿌려주면 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는 컬이 잘 나옵니다. 근데 수분력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없다. 와인딩 하셔도 두 바퀴 반, 세 바퀴 와인딩을 하셔도 수분력이 없으면 J컬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곱슬이 없는 부분들은 항상 뭐라 그래요? 곱슬이 아주 약하거나 없는 분들은 밑에 와인딩 먼저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곱슬이 좀 많으신 분들은 항상 프레스 먼저 해서 전부 다 깨끗하게 결 정리와 곱슬과 결 정리를 먼저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열 보호제용을 쓰거나 아니면 수분 뭐 없으면 수분만 보충하면 되겠죠. 보충해서 와인딩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결 정리가 먼저 그 다음에 컬입니다. 항상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더 깨끗한 더 깔끔한 그런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남이 이렇게 하네 될까? 안 되면 제가 안 하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도 경험해보고 저렇게도 경험해보다 보면 좋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뭐 먼저 프레스 먼저, 그 다음에 컬입니다. 와인딩입니다. 아래쪽을 많이 도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고무줄 자국을 없애기 위한 프레스는 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고무줄 자국이 나지 않으니까요. 중화제 다 했고요. 여기서 7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말리에이트가 들어간 우리 봄플렉스 중화제를 쓰다 보면 분무기로 해서 만약에 도포를 하게 되면 매운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고요. 그렇다고 물중화를 하자니 다 얼굴 쪽으로 흘러버릴 것 같고요.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품 중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매직 세팅 또는 매직 시컬. 매직도 해야 되고 밑에 컬도 걸어야 되고, 그러면 컬 와인딩 하는 시간, 그 다음에 열 주는 시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평상시 걸리던 시간에 비해서 제가 한 1시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빨리 끝났다고. 곱슬 부분 확실하게 잡혀 있고요. 시컬 부분 탄력 있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2시 좀 넘어서 2시 반 정도 그때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6시를 향해 가네요. 뒤에 거울로 보이는, 그죠? 6시를 향해 갑니다. 매직 세팅은 3시간 반 이내에 저는 좀 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고객님 오늘 좋아하시네요. 빨리 끝났다고. 이렇게 20년 동안 찾아주신 우리 고객님 항상 감사드리고, 찾아주셔서 저는 더욱 더 좋은 제품을 써 드리려고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펌이 쉬워지는 그날이 왔다. 봄플렉스 샤이니 매직 시컬. 영상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